DNA,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디옥시리보핵산이 아닌 세상을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유전 정보,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합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뒤엉키는 순간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켜 우리 사회를 요동치게 하는데요. 현실로부터 수집한 수많은 원시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하고 모델링과 알고리즘 개발을 거쳐 필요한 정보를 창출한 빅데이터. 이 결과물들은 현실에 반영되어 사회의 각종 활동에 사용되는데요. 작게는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의 일상, 쇼핑 목록, 선호 영상을 추천받는가 하면 크게는 기업과 국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예측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생명체는 늘어나고 성장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 녀석은 이제 사람의 관여 없이도 스스로 빅데이터 속에서 지식의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학습하여 뇌를 가진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하기까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간의 몸에서 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액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죠. 서로를 떼어낸다면 어느 쪽도 명확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실과 바늘처럼, 그리고 바느질로 고배를 꿰는 행위처럼 말이죠. 빅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융합은 어떤 디지털 생태계를 생산해내고 또 진화하고 있을까요? 실내 공기청정을 위하여 환기 시스템을 동작시킬까요? 환기 돌려줘. 환기 시스템이 동작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물에서 사물, 사물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융합. 집 밖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젠걸음으로 이동 중인 발걸음.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쓰는 뉴스 전문 채널의 최소라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돈인 최 기자는 꽉 막힌 도로보다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답니다. 최 기자를 시간 잘 지키는 프로페셔널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지하철 앱으로 확인한 그대로 분 단위에 맞춰 도착한 지하철. 와이파이가 되는 지하철은 이제 이동식 업무 공간이 됩니다. 지금 저 취재했던 거 오후에 출연해야 돼서 원고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원고 정리도 쉽게 할 수 있고 옛날엔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손 안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고 정리한다거나 새로운 뉴스도 찾아볼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죠. 기사를 쓰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폰 없던 시절, 선배 기자들은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최 기자는 알고 있을까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모두 스마트폰 삼매경입니다. 다들 뭘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식, 은행, 게임, 음악, SNS, 쇼핑, 맵 안내, 뉴스, 미디어 등 이 조그만 녀석 하나로 새로운 우주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을
단순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만남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소통의 창로가, 소통의 방식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만나서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와의 상호작용, 다른 세계와의 상호작용도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개인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기업의 경우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1인 1 스마트폰 시대.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평균 스마트폰 보급률 70%를 넘어선 95%의 보급률로 세계 1위입니다. 국내 스마트폰의 본격적 확산은 센서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 수많은 기기들은 일제히 연결되고, 그 기기들이 형성한 데이터들은 또다시 걸러지고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의 빠른 소비시장 확산이 다시 4차 산업의 혁명을 이끈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스마트폰은 4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스마트폰은 모든 경제, 산업의 경계를 지금 허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 개인과 개인, 그리고 정보 검색, 그다음에 상거래, 업무, 교육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최 기자가 상암에 도착했네요. 그리고 결제의 순간, 전송되는 수많은 데이터들. 이제부턴 단순한 요금 결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결제와 동시에 수많은 데이터를 공유한 것, 그것이 초연결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1인당 5개의 디지털 기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 세계 500억 개의 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형성되는 데이터 규모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 이를 빅데이터라 부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미래를 예측해 새로운 정책과 기술 개발 등을 적용하기에 빅데이터의 활용은 곧 국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은 5G. 5G의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 단말기와 통신사 간의 신호 간격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5G의 지연 시간은 0.001초. 사람이 지연을 체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초고속, 초지연이라는 5G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5G 네트워크 환경으로 가능해진 기술이 이것. 그냥 택시냐고요? 설마요. 예약 시간에 맞춰 최 기자 앞에서 정차한 택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택시 안에 뭔가 많습니다. 복잡한 수치와 도로 이미지들, 고객 서비스 영상이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을 운운했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일단 자율주행 구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긴장되네요. 아직은. 이 택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운행 중입니다. 최대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거는 저희는 40km로 되어 있고요. 네, 7월 5일부로해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자율주행 최고 속도는 60km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불이 되면은 과연 정확하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네,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빨간색 신호는 남은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네네. 되는구나. 이런 신호도 전부 다 주고 받고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맞습니다. 차가? 네. 이제 10초가 남았는데요. 빨간불이 10초가 남았는데 과연 출발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3, 2, 1. 정확히 출발하네요. 지금 손을 떼고 계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두 손을 자유롭게 지금 떼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핸들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떼고 계신데도 이렇게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컨트롤 제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선 변경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절로. 맞습니다. 네. 도로 위에 수많은 차량들, 각기 다른 속도, 각기 다른 방향의 차량들과 사고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 차량에 부착된 5대의 카메라가 그 해답. 레델은 190도 정도로 해서 어라운드 뷰를 사방에서 측각하고 있고요. 또 전방에 카메라가 있어서 측이하고 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필요한 기능이 위치 정보, 내가 차량이 도로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주변 환경 인지 기술, 내 차의 주위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지,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내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카메라가 인지한 영상 데이터를 전달받는 곳, 서울 자율주행 차량 관제센터. 상암 일대 도로, 자율주행 택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많은 차량들이 전송한 정보를 종합해 다시 차량에 전달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 다양한 종류의 센서,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이 차량 사물 통신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위치 정보와 도로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거죠. AI 컴퓨터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리눅스 시스템에 플랫폼들을 올려가지고 인지들을 선별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운행하는 곳에 차선을 중심으로 내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게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대상이고요. 그 외적인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우리 차 쪽으로 오게 되면 그것도 또한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구별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대의 특정 차량이 아니라 도로의 모든 차량들이 보내는 정보를 수집 분석해 다시 각 차량에 보내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차량 신호가 어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즉 100만 분의 1초 정도의 단위거든요. 그 시간 단위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을 하면서 신호등을 직접 바로 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은 신호등이 몇 초 후에 바뀌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시스템에는 그 신호등이 몇 초 뒤에 바뀐다는 것까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통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 성능은 5G 수준으로 뛰어나야 하겠죠. 어떠신 것 같아요? 타보실 때? 타보니까 사실 좀 타기 전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뭔가 덜컹덜컹거리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 위험하거나 급정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별 차이 못 느끼겠어요. 차선 변경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또 유턴도 가능하고요. 또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사람들도 이제 안전하게 인식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안심이 돼서 이렇게 뒤로 기대서 탈 수도 있을 정도의 마음도. 지금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 상용화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암 여기 월드컵 경기장을 주변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경북 지금 청와대 주변의 도로가 개통이 오픈이 되면서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하고 연초쯤에 강릉의 관광단지를 저희들이 2코스 정도를 카니발 차량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회사에 도착한 최소라 기자. 오늘 탑승한 자율주행 택시의 경험은 어떤 기사가 될까요?